주간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주 상승률입니다. 바로 조금 전 나왔던 일신석재입니다. 트럼프 테마주라 불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 관련주로 트럼프와 일신석재 치면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어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113.27% 상승한 코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아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용 가구 전문 업체인데 체제주주 변경 소식에 급등을 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51원에서 1200원까지 쭉쭉쭉 상승을 했고 최근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로노입니다. 보로노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세포 폐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폐암 중에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체 폐암 사망자의 80%가 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비소세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이런 중화권 임상 관련해서 본격 가동이 들어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로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보로노이는 여러분들이 당분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청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VRN11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 계획을 취하했습니다.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흐름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로노이는 내일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장 마감 이후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하한가를 맞거나 급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는 지금 일상 임상 실험 계획 승인 신청 자진 취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좋지 않겠죠.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사를 계속 살펴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사를 모르고 보로노이 딱 보고 야, 자, 오르고 있네. 그리고 우리 지금 폐암의 80%에 해당되는 비소세포암 관련해서 임상 실험, 뭐 중화권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야만 알고 있으면 그 이후에 나왔던 이런 기사들을 접하지 못하면 아마도 아주 큰 손실들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조절이라든가 암 연관, 섬유화 세포, 그리고 약물 복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4,930원에서 15,490원까지 큰 상승들을 가져갔죠. 그래서 뭐 당뇨병 신증 치료제라든가 이런 임상 실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면역 항암체 뭐 APX 343A 뭐 이걸 글로벌 빅파마랑 공동 연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면 좀 검색해 보시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휴림 네트워크스입니다. 지금 제가 1개월 상승률들로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오늘 14.59%가 하락을 했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뭐 하는 업체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던 업체입니다. 보시면 급등을 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휴림 네트워크스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계속 외부 자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 보고 가고 있는데 2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외부 자금 조달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타 법인 출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투자 성과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겠지만 굳이 2년간 정자가 지속되고 있고 자산의 80%에 달하는 외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그 자금 조달 금액을 타 법인 출자에 사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미래성이 그렇게 발달하고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59%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일주일 상승률 볼게요. 여러분들이 1개월 상승률 보면 일주일 상승률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태양금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태양금속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 속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조금만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후보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있죠. 근데 점점 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뭐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조금 얘기를 드려보겠지만 여기서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왜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느냐? 재밌어요.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태양금속 창업주가 한동훈 후보랑 같은 청주 한씨입니다. 같은 청주 한씨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한동훈 테마주를 한번 얘기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테마주 중에 또 대상홀딩스가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에 임세령 부회장이 있습니다. 임세령 부회장과 연인인 이정재 배우와 한동훈 후보가 저녁 식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테마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이라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레몽레인은 왜 또 테마주가 됐을까? 레몽레인의 대주주가 이정재입니다. 그래서 레몽레인도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한동훈 관련주로 꼽힙니다. 자, 이정재, 한동훈,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회사를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NCRO.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린 게 낫겠네요. DTNCRO. 이 종목 역시도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DTNCRO랑 DTNC가 있습니다. 거기 재직 중인 분이 이성규 이사라고 있습니다. 이성규 이사가 한동훈 후보랑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원익큐브가 있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자 널뛰기 하고 있죠 이렇게. 왜냐?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 뛰겠죠. 그런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들을 아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동훈 테마주가 나온 김에 쭉 알려드린 겁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감사 중에 김영대 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동훈 위원장이랑 아, 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거 알려주면서 이렇게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여러분 테마주 묶이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진짜. 그냥 사실 아니에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채시스라고 있습니다. 채시스. 여기 부사장이랑 사회이사가 한동훈 후보랑 미국 컬럼비아 서울대 동물로 동물로래. 저 동물 아닙니다. 동물 아니에요.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됐습니다. 다음 오파스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이사가 한동훈 후보랑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 여기 오파스넷도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한동훈 테마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봤고요. 다음 한 주간 40.92% 상승한 종목입니다. 두둥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 지난주부터 지난주가 아니라 계속 다루고 있죠. 30조 원 육박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한전산업이라든가 또는 한전기술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LS 일렉트레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51.36% 상승한 코아스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84.96% 상승한 또 코아스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한 주간 상승률은 36.19%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겠죠. 1,300원에서 여러분들 11,980원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1위 그리고 4년 연속 매출 1위 전구체 생산 기업 중웨이 신소재 100% 자회사인 홍콩 뉴에너지 테크놀로지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과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 유상증자로 중웨이신 소재 신주가 570만 주 취득하면서 지분율이 29.9%인가 약 30% 정도 되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웨이 신소재가 실질적으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 업체는 유상증자로 조달된 금액을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때 유상증자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다른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 시점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 모르시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게. 전고체 1위 생산 기업, 중웨이 신소재, 우리 CNGR이라고 부르는데 중웨이 신소재가 어떤 기업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전구체라고 있습니다. 전구체. 여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전고체 시장에서 4년 연속으로 매출과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과거에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를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도 저는 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중웨이 신소재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해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 쌓이는 지식만큼 여러분의 계좌에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이 힘들다. 사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최소화는 아니죠. 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기 때문에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극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과거에 드렸더라도 10배까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중간에 팔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화건 하나 할까요? LIG 넥스원은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주가 보고 비싸다고 생각했겠지만 LIG 넥스원 보십시오,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액면가에 비싸다 싸다의 판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 숫자만 보고 비싸다는 판단들을 합니다. 현대차 지금 가격 보고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 많겠죠. 내기하실래요? 저랑 스터디 계속 해보십시오. 현대차의 지금 주가는 쌉니다. 나중에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6% 상승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오늘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11, 그때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 완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임상 실험 1상, 2상, 3상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해당 건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오롱 티슈진을 예를 들면 코오롱 티슈진이 2006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우리 FDA 허가를 받아서 미국 내 임상을 1상을 착수했습니다. 2006년에. 지금 2024년이죠. 18년 만에. 그리고 3상은 2014년에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2014년에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임상 3상 시작하고 10년 만에 3상 투약이 완료됐습니다. 한 번 투약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최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롱 티수진 같은 경우는 투약 환자 대상으로 2년 동안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한 다음에 임상 결과를 공개할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어령 티슈즈는 과거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세포 유래 논란이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품목허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우리 이걸 TGC라고 부르는데 국내 제품명으로는 인보사입니다. 인보사 코어령 티슈즈 하면 인보사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인보사 글로벌 의약품이 부활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삼상 투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공개될 겁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판단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 라고 하면 품목 허가 신청할 거고 상업 생산을 할 것이고 판매를 할 것이고 판매를 위한 잠재적인 파트너들과 협업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저렴한 주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59.43% 상승한 종목입니다. 포커스 HNS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상승의 원인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위허브라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 페이플러그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인 위허브가 물리 보안 그리고 관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포커스 HNS를 인수합니다. 그러면 포커스 HNS의 인공지능 파트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위 허브가 보유한 간편 결제 관련 원천 기술 그것을 물리 보안 관제 솔루션 전문 업체인 포커스 HN과 협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일 겁니다. 그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1879원 하던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는 미세 바늘 개발사입니다. 붙이는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라파스는 비만 치료제 DW102였나? 그걸 대원제약이랑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DW102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노보 노디스크는 들어봤을 겁니다. 노보 노디스크. 이걸 안 들어봤다 하면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겁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라고 있죠. 그 주사제를 우리 미세바늘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 체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의 3분의 1 굵기래요. 삽입했을 때 통증이 없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없대요. 그래서 1mm 이하의 미세바늘을 활용해서 체내 전달력이 우수하고 2차 감염이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고체 제형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자, 다시 한번. 마이크로 니들은 고체 제형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파스랑 대원제약이 지난 3월에 식품의약 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 실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 아니죠. 덥죠. 초복이니까 더위 말고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 세계 최초의 붙이는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세침, 통증이 없다. 기존 주사제, 알약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급성장하는 비만 시장 속에서 라파스의 역할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라파스 관련해서 스터디가 계속되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쭉 드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몇 시야? 오늘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노보디스크, 노보노디스크. 여기가 개발한 위고비가 자가 주사 체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자가 이렇게 배에 찌르거나 허벅지에 찌르는 거 보셨죠? 이거를 자가 주사 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늘 공포증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예, 어린이 3명 중에 2명, 그리고 성인 4명 중에 1명이 바늘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알약 형태, 우리 경구형이라고 부르죠. 바꾸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바꾸는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효능이 반감됐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게 소름이 돋아야 된다는 거 말하고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